여러분들, 요새는 또 레고랜드 사태가 막 정신 나갈 것 같죠? 9월 말 그의 입에서 터진 폭탄 발언을 필두로 채권 시장이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태의 파장이 너무 크니까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50조 원의 돈까지 쏟아 부을 정도예요. 지금 기업어음 CP의 금리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요, 레고랜드 사태 발생 전까지만 해도 CP의 평균 금리가 3.24%대였는데 현재 11월 9일자 CP의 금리는 평균 5%대를 막 기어코 뚫어냈습니다. 금리 5%대라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강원도에 또 뭔 일이 터졌길래 채권 시장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레고랜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한번 짚어는 볼게요. 레고랜드는 레고 회사에서 만든 놀이공원입니다. 근데 레고랜드라는 사업을 죄다 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레고랜드의 지분 구조를 딱 뜯어보면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레고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로 뻗쳐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레고랜드는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등등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레고랜드의 크기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끼고 중국 제끼고 한국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고랜드가요, 2022년 9월 우리 대한민국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잖아요. 디폴트다, 채권 시장에 위기가 왔다, 아주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고랜드에 뭔 일이 터졌는지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면요, 전 세계 레고랜드를 짓고 모아가고 있었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멀린 형님들이 2011년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그걸 레고랜드를 지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강원도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게요, 레고랜드요?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경제 효과도 오지게 맞겠는데요. 당장 거리죠. 개꿀딱이다 싶어서 얼른 손을 잡습니다. 당시 강원도는요, 레고랜드 코리아만 개장만 할 수 있다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개꿀딱이고 9,8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오지게 좋아. 지방세 수입도 연간 44억 원이 늘 거라고 아주 행복 회로를 굴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멀린 형님들과 강원도의 합작. 11년 전인 2011년 9월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프로젝트 MOA가 체결됩니다. 이때 멀린 형님들하고 강원도 형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보자고. 일단 레고랜드의 개장 목표일은 4년 뒤인 2015년입니다. 이 둘은요, 춘천 소양강에 있는 섬 중도에다가 레고랜드를 짓기로 시작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레고랜드를 짓는다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부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맡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단 합작 회사부터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에 강원도가 바로 오케이, 당근 빠따라고 해서 나온 게 레고랜드 짓는 걸 목적으로 했던 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는요, 프로젝트성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에는 강원도가 44%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가 멀린 형님들입니다. 레고랜드 조성 단계에선요,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지자체 강원도하고 글로벌 테마파크사 멀린 형님들이 만났는데 뭔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시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토지 관련 업무를 볼 때요, 왼쪽에는 멀린 엔터테인먼트, 오른쪽에는 강원도, 그리고 자기 손에는 막 천문학적인 자금을 딱 쥐고 있으니까 레고랜드 개장은 쉽게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레고랜드 삽을 뜨자마자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의 땅을 갈아엎어서 한창 공사 중에 삽에 뭔가 걸립니다. 아이구야, 중도에서요, 대규모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도자기 몇 개, 돌덩이 몇 개가 나온 수준이 아니라 이게 참. 처음에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청동기 유적이었는데요, 땅을 파다 보니까 고려시대 유적도 나오고 철기시대의 유적도 나오고 교과서에 실린 순서대로 유적이 척척 나와요. 이 유적이 나오는 시간 스펙트럼도 솔직히 개쩌는 게 삼국시대 물건을 거쳐서 석기시대 유물까지 약 8,000년간 누적된 게 다 나옵니다. 거의 잊혀진 고대 도시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적이 끊임없이 쏟아 나온 거죠. 이 상황은요, 멀린 엔터테인먼트하고 강원도한테는 쌍욕
탐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사업할 곳이니까. 여기서 냄새를 맡은 문화재위원회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고랜드가 지어질 중도의 문화재라니요, 이건 못 참지. 개발돼선 안 되는 지역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들 그만하세요. 아니, 띠발이네. 2015년에 개장해야 되는데 땅 파는 일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진짜 운빨 만겜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게끔 공사할 테니까 제발 허가만 내주십시오. 는 무슨 개뿔. 결국 레고랜드는요, 땅만 파다가 사업이 그냥 전면 중단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잠깐 중단된 것도 아니고요,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 2019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목표는 2015년이 개장이었어요. 근데 공사 재개는 2019년이었고요. 진짜 개장은 2022년이 된 거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땅만 파놓고 이동한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우리 레고랜드는 사업을 뜨자마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비만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어디 추가 자금 빌려올 때 없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써버린 상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투자금도 다 날린 상황이긴 한데 내가 돈 더 낼 테니까 그까이 거 레고랜드 공사 다시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때 멀린 엔터테인먼트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에다가 1,800억을 추가로 대주면서 아주 그냥 구세주가 됐습니다. 멀린 형님들 지켜보고 계셨군요. 형님,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멀린 형님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공사 재개 가자. 이때부터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중도에 있었던 유적지는 공원, 박물관으로 짓기로 합의가 됐고요. 문화재위원회도 유적 이전 및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개발을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부터 지지부진했었던 이 레고랜드 사업이 2019년에 진행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또 1년 만에 2020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멀린 형님들의 추가 자금 1,800억을 받고도 돈이 모자랐으니 또다시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돈이 모자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냐,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목적 회사 아이원 제1차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요, 아이원 제1차라는 회사를 바지로 세우고 그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채권이 2022년 지금에서야 문제가 터진 그 채권이에요.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ABCP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 채권 발행 규모는 자그마치 2,050억 어치니까 어서 레고랜드에 투자하실 형님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에서 ABCP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 이해할 수 있게끔만 설명하자면요, ABCP 채권은요, 돈을 빌릴 때 부동산 같은 자산 혹은 미래에 생길 현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내가 춘천 중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땅이 다 내 거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레고랜드만 지으면 매달 수십억씩 수익금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공사비로 쓰게 채권 좀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바로 ABCP 채권이에요. 이거는 좋게 설명한 거지만 진짜 나쁘게 설명하면요, 레고랜드를 당장 지을 돈은 없는데 나중에 레고랜드를 다 짓고 나면 그때 벌 수익으로 나중에 빚을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요, 여러분들이 ABCP 채권에 신뢰가 가십니까? 좀 갸우뚱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부채 비율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된다만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500%, 600%를 뚫어버릴 정도로 진짜 재정 상황이 개그지였기 때문에요. ABCP 채권을 발행해서 2,050억을 땡겨 온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용이 없자네. 만약에 레고랜드를 오픈하고 나서 레고랜드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ABCP로 발행해놓은 채권들 빚을 갚질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터지긴 했지만 아무튼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건 확실한 담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BCP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 이자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채권 이자율을 많이 주면서까지 비용이 많이 들면서까지 채권 발행하는 건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요, 그러니까 아이원 제1차는 채권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개쩌는 묘안을 하나 쓰는데 그게 대체 뭐였냐, 돈이 없어서 채권은 발행해야겠고 근데
안돼, 이자율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강원도 형님들, 아까는 멀린 형님들이 힘을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형님들이 이 채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핫바리 기업 학고법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채권 발행을 해봐야 누가 사주겠습니까? 강원도 형님들이 나서서 지급 보증만 서주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킹한민국의 강원도 아닙니까? 내 감자라도 팔아서 네 채권같이 보증해 줄라니까 어서 레고랜드 가보자고요. 이 채권 시장은요, 신용과 신뢰로 돌아갑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그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떡상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증을 선다는 게 일반 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자체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 진짜 달달한 투자처나 마찬가지예요. ABCP 채권이라 나름 이자율을 높게 올려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보증을 선다니까 개꿀이죠. 강원도가 나서서 이쪽에서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신용이 올라간 거예요. 강원도의 지급보증 한방에요, ABCP 채권의 채권 이자율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 ABCP 채권을 정부 채권으로 간주해서 신용부도 위험을 거의 제로로 평가했거든요. 그럴만도 하지, 강원도라는 뒷백이 있는데. 덕분에 낭낭하게 챙겨갑니다. 이게 해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국내 증권사 웬만한 곳들은요, 진짜 설마 떼이기라도 하겠어 라고 ABCP 채권을 당연히 믿고 사줬죠. 죄다 레고랜드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2020년에 조달한 2050억 원의 자금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 지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5월 5일 레고랜드는 어린이날에 맞춰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레고랜드가 개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본 건데요. 레고랜드가 지어질 때 꽤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유적지 발굴 건도 그렇고 중간에 돈이 모자랐던 적도 있고요. 레고랜드가 처음에 2015년에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땐 계획대로라면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 예상했는데 레고랜드는 그만큼 이득을 못 먹었고요.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 2021년까지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개장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든 레고랜드가 오픈되고 나서 장사만 잘 되면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2022년 5월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나서 딱 한 달 뒤인 6월달 강원도 지자체 선거에서 강원도지사가 새로 당선됩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정당까지 뒤바뀌는 결과가 났던 선거라서요, 강원도 지자체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아니, 개장하자마자 강원도의 정권이 확 바뀌어버리다니요. 이거 실합니까? 자, 여기서 2020년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ABCP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올 때요,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 채권 빚을 갚도록 약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2022년 5월 레고랜드를 딱 오픈하고 보니까 박스를 까보니까 예상했던 것만큼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정작 수익이 적으니 채권 이자는 물론 채권 원금까지 줄 돈이 모자라진 거예요. 5월 레고랜드 개장 4개월 뒤인 9월 20일경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한테는 2050억을 다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체 다는 아니고요, 약 412억 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진짜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막 떴을 거예요. 오픈바를 받고도 빚을 못 갚을 정도인가 싶죠.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채권 빚을 갚으라고 했겠지만요, 이게 돈 받을 구석이 없는 게 딱 보이니까 어딜 찾아가겠습니까? 옳다코니, 그 ABCP 채권에 보증을 선 녀석들이 있다고요. 보증을 선 것이 또 지자체인 강원도입니다. 그 믿을만 하겠구만요. 어서 채권빚 받으러 가봅시다 라고 해서 강원도의 지급보증을 믿고 투자자들은 강원도로 달려가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 뒤 9월 말에 채권 만기일을 딱 하루 앞둔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충격적인 발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원중도개발공사 아시죠? 그동안 경영이 너무 악화되고 부실하게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가 고스란히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ABCP 발행 전에 지급보증 썼던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을 한 거예요.
강원도는 보증선 돈을 갚질 못하겠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겠어요. 굿그릇 빙봉봉. 사실 2022년 현재 강원도의 재정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평창올림픽 할 때부터 부채를 너무 많이 지면서 한 방에 막 4천억씩 빚을 지기도 했고요. 평창올림픽만 잘 끝나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긍정회로를 돌리기도 했었지만 부채는 8천억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권 갚으려고 부동산 팔아 제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만기 상환이 안 되니까 지급보증을 섰던 강원도까지 가서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강원도도 뭐 자기 풀칠하느라고 바쁘죠. 결국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이행하기는커녕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정확히는 강원중도공사가 빌린 2,050억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에 각종 재산부터 뭐 부동산 이걸 최대한 매각해서 채권 빚을 갚고 해도 안 되면 그때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쵸? 지급보증하기 싫고 내 배를 째서 돈 가져가지 말고 얘부터 배를 째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월 28일까지만 해도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했던 ABCP의 채권의 신용도 지자체 보증으로 A1 등급을 자랑했던 채권이 9월 30일 C등급으로 내려앉아 떡락해 버렸고요. 10월 4일에는 D등급으로 또 강등되면서 일주일 만에 A1 등급이던 채권은 최종 부도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레고랜드 사태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터져나가고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용이는 바보 멍청입니다.